책을 사랑하고 낭독을 사랑하는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라벤은 자신이 단 한 번 결혼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언어의 교묘함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본다. 겉으로는 편리하게도 단일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수많은 진전, 단절, 재협상, 소원한 기간, 감정적 회기가 깔려 있어 사실상 그는 적어도 12번은 이혼과 재혼을 겪어온 셈이다. 오직 한 사람과 말이다. 이제 라비는 낭만주의 개념들이 재난을 낳는다는 것을 안다. 그의 준비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기준들에 기초한 결과다. 그가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보다 완벽함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연인이 완벽하다는 선언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징표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상당히 실망시켰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알기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은 근본에 있어서는 불완전할 것이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 옛 동창생, 인터넷에서 사귄 새로운 친구들도 우리를 실망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삶의 현실은 우리의 모든 본성을 변형시킨다.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이상에 못 미치는 양육을 받았다. 우리는 설명하기보다 싸우고 알려주기보다 들볶고 고민거리를 분석하기보다 초조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려 탓을 한다.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는 와중에 완벽한 인간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 낯선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기 전에 그들을 깊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내는지 즉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론상 그 존재함은 처음부터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기란 감정의 존재 법칙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 일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통을 흔쾌히 견딜지 결정하는 일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타인에게 완전히 이해되기를 단념했기 때문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미쳤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미쳤다는 생각은 철저히 직관에 반한다. 우리는 자신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대체로 선량하다라고 생각한다. 발을 못 맞추는 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그렇지만 성숙은 자신의 광기를 감지하고 적절한 때에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일 수시로 자신이란 사람에 대해 당황스러워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해를 향한 여정은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사랑을 받기보다 베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치 사랑을 단일하고 분화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양식인 사랑받기와 사랑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를 실행할 준비가 된 동시에 전자에 대한 우리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집착을 인식할 때 결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사랑받기에 대해서만 알고 인생을 시작한다. 아주 그릇되게도 사랑받는 일이 표준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는 마음속 은밀한 구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측하고 우리의 심정을 읽어내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게 해줄 연인을 그린다. 이건 낭만적인 것 같지만 재난의 예고이다. 라비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러브스토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고 영화와 소설에 묘사된 사랑이 그가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랑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러브스토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실제 관계는 거의 다 하자가 있고 불만족스럽다. 많은 경우 별거와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놀랍지 않다. 그러나 우리를 자주 잘못 인도하는 미적 매체들이 부과한 기대에 따라 우리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잘못은 삶이 아닌 예술에 있다.
불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보다 정확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필요가 있다. 시작에만 너무 얽매여 있지 않은 이야기, 완벽한 이해를 약속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의 문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놓고 사랑의 여정에서 거쳐갈 길이 우울하더라도 희망적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그들은 함께 이루은 것에 황홀한 충성심을 느낀다. 다투게 되고 화나고 웃음났고 어리석고 아름다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틀림없이 그들만의 것이었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것,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광기를 이해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노력하고 그때마다 새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결혼 생활을 지켜온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여기까지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많기도 했을 텐데 이별이 자연스럽고 거의 불가피한 일이었을 텐데 말이다. 결혼 생활에 머무르는 것은 기이하고도 신기한 업적이며 두 사람은 그들만의 전투로 단련된 상흔 입은 사랑에 충성심을 느낀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은 알랭드 보통이 낸 굉장히 오랜만의 소설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연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열정이라고 말하는 사랑이 실은 열정이 아니라 기술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시작하는 것과 사실 그 사랑을 유지하는 일은 정말 별개의 일이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시작된 사랑을 잘 유지할 것인가. 근데 사랑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해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낭만과 열정의 영역이 아니라 공부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기술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치 비행사가 파일럿이 항공수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것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어떤 기술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자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통 특유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기인데 에세이와 그리고 철학이 결합된, 그리고 소설 속의 어떤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로 취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안에서 녹여진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소화하기가 쉬워요. 결혼 생활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던가 연애 중인데 지금 좀 약간 어떤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이런 부분이 내가 굉장히 미숙했고 이런 부분이 나의 광기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잘못된 상대의 탓이 아니고 잘못된 내 탓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자아성찰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